네, 진사로입니다. 52회 한능검 심화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집무사 정기원의 장계에 초지와 덕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저희 불찰인데 광성보에서는 군사가 다치고 장수가 죽었으니 저희 죄가 더 큽니다. 자, 이에 정교하기를 승패는 느리는 일이다. 방비를 소리할 수 없다라고 했다. 자, 광성보에서 군사가 다치고 장수가 죽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자, 이 신미양요가 특히 이제 요 광성보에서 전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어재현 장군이 항전했던 그 광성보 전투, 미국하고 벌인 전투죠. 자, 요 이후에 전개된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신미양요하면 나오는 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통상수교 거부와 관련된 사건의 흐름이에요. 그게 이제 병제병 오신척,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제병 오신척. 요 신이 신미양요죠.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의 남영군묘 도굴시도 사건, 신미양요, 척하비의 건립. 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신미양요 뒤에 나오는 게 척하비의 건립이 있는데 요게 지금 선지에 없어요. 아까 정답이 나왔으니까 정답으로 척하비 있었잖아요. 흥선대원군.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게 없고 대신에 그렇다면 다른 게 뭐가 있냐? 요 이후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해가지고 강화도 조약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바로 4번입니다.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이게 이제 그 신미양요 이후의 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다 있어요. 이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웠다라는 게 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 그 다음에 로즈 제독의 함대가 양화진을 침입하였다. 요게 병인 양요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페르트가 남영군묘 도굴시도 여기 있죠. 그리고 조선 정부가 프랑스인 선교사들을 차용하였다라는 게 병인 박해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조리 신미양요 이전의 일들이고 4번만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반 셰스타코프 각하해가지고 1년의 과정에서 수명의 조선 교관들이 살해되었습니다. 또한 일본군 호위대가 개입하면서 서울 주재 청국 수비대와의 무력 충돌이 일어났으며 패배한 일본인들은 제물포로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죠. 조선 교관들이 살해됐다. 그 다음에 일본군 호위대가 개입하면서 청국 수비대와의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요게 발생했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갑신정변이죠. 김옥균, 박용효 등 급진계합파 세력들이 일본하고 이제 사전에 약속을 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부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변을 일으켰는데 이 과정에서 청국 수비대와 교전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성조약도 맺어지고 일본은 청나라와 텐진조약을 맺고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조선과 일본이 한성조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제 한성조약뿐만이 아니라 텐진조약 요거는 이제 청나라랑 일본이 맺었다. 요거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볼게요. 자, 최익형과 민종식 등이 주도하였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을사의병이에요. 한참 뒤죠. 그 다음에 9번 신참에 입각하여 개혁이 추진되었다라는 것은 광무개혁에 대한 설명이고요.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김기수가 1차 수신사입니다. 이게 나가게 된 게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 때문이죠. 외규장과 건물이 불타고 의계가 약탈당하였다. 안문제에서 로즈제독 나왔던 그 병인 양요입니다. 프랑스 나빠요. 의계를 왜 약탈합니까? 남의 나라 그 중요한 문화재를. 자, 그 다음에 33번 갈게요. 다음 답사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동고산성과 경기전이 나왔습니다. 자, 동고산성 보시면 견훤이 세운 후백제와의 관련성을 짐작하게 해주는 수막세 등이 출토되었다. 견훤이 세운 후백제라는 데서 이 지역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경기전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셨던 곳이고 실록을 보관하던 사고도 있었다라고 돼 있죠. 자, 이 지역은 바로 나와야 된다. 전주입니다.
자, 견훤이 세운 후백제, 완산주에 도읍을 뒀잖아요. 그게 전주였죠.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이게 이제 이성계가 전주 이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성촌이 전주에 있었는데, 이제 이성계의 그 할아버지였나, 아버지 때였나, 이게 그 당시에 지방 수령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삼척 쪽을 거쳤다가 그 함경도 동북 지역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전은 그래도 지금 전주 지역에서 이성계 어진을 모셔놓은 곳이죠. 제가 전에 경기전을 갔었는데 이때 하필 공사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태조 이성계 어진을 직접 못 봤어요. 좀 안타까워서 다음에 또 갈 겁니다. 자, 전주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을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지역 역사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그 관련된 것들을 같이 기억해 둔다 그러면은 꼭 기억해야 되는 이게 전주에 관련된 게 꼭 있다면 뭐가 있냐면 전주 화약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동학농민군들이 전주에서 맺은 거죠. 3번 정답입니다.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체결한 장소. 이게 이제 전주예요. 전주 화약이죠. 자, 다른 부분 볼게요.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킨 근거지를 검색한다. 이건 이제 웅천주라고 부르는데 현재 공주예요. 당시의 명칭은 웅천주였죠. 자, 성왕이 새롭게 도읍지로 삼은 지역을 파악한다. 현재로는 부여, 충남 부여군, 당시의 이름은 사비였죠. 자, 강호규가 총독 사이토에게 폭탄을 투척한 곳을 찾아본다라고 했는데 이 강호규 의사께서 이제 폭탄을 투척한 곳은 그 서울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그 경성역이라고 했겠죠, 당시에. 자,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과 맞선 격전지를 조사한다. 이거는 이제 충주 탄금대입니다. 충주 탄금대. 그때 이름이나 지금 이름이나 같아요. 이렇게 지역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갈게요. 가에서 마사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청일전쟁 이후 열강이 침탈한 이권 해가지고 이 침탈 당한 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사례들 보면. 자, 가는 이제 독일의 사례가 맞느냐를 보는 거죠. 당연 금광 채굴권인데 요거는 독일이 맞아요.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일본 경부선 철도 부설권 요것도 맞습니다. 그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다의 운산 금광 채굴권 요거는 이제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 금광을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여기서 뭐 노터치 했던 게 노다지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됐던 유래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울릉도의 삼림채굴권, 삼림은 러시아가 좋아하죠. 그리고 이 경인선 철도 부설권은 처음에는 프랑스가 갖고 죄송해요, 프랑스 아니에요. 처음에는 미국이 갖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일본으로 매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에 프랑스가 맞질 않아요. 정답이 5번이 됩니다. 다른 건 다 맞는 거고 이제 경인선 철도 부설권은 처음에 미국이 갖고 있다가 일본에게 이제 미국이 팝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5번 가겠습니다. 밑줄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그동안 국정 논의를 주도한 군국 기무처가 폐지되었다는군 해가지고 김홍직과 박용호가 주도한 내각에서 여러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네. 뭐 이렇게 나왔죠. 자, 김홍직과 박용효의 내각에서 추진한 개혁, 요거는 2차 갑오개혁입니다. 자, 2차 갑오개혁에 관련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제 1차 갑오개혁 때는 뭐 신분제나 과거제가 폐지되고 뭐 과부의 제거가 허용됐다든지 이런 쪽에 대한 게 이루어졌다면 2차 갑오개혁 때는 그 뭐 사법부의 독립이나 그 다음에 뭐 행정제도 개편 같은 게 주로 이루어졌어요. 뭐 교육입국 조서도 이때죠. 자,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으로는 이제 그 지방행정구역이 그 23부로 개편됐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이제 요게 그 2차 갑오개혁 때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법권 독립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재판부 설치. 중요한 것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사법권 독립, 요게 이제 재판부 설치로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입국조서 조서입니다. 요게 반포가 되면서 나중에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홍범 14조. 14조입니다. 글씨 참 못 쓰네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지 다른 거 볼게요. 통리 기무 아문과 12사를 설치하였다. 요건 이제 개화 정책 추진되던 초기죠. 연도로 말하자면 1880년입니다. 자, 청해 언어를 쓰지 않고 개국 기년을 사용하였다. 요게 1차 가보기역대고, 자, 공사노비법 혁파 과부의 제거 허용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 6조에서 8 아문으로 내각 의정부 체계를 개편한 것도 1차 가보기역대요. 그러니까 선지 3, 4, 5번은 전부 1차 가보기역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갈게요. 자, 밑줄근 특사가 파견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특사는 당연히 뭐 이휘종 선생 나와 있죠. 헤이그 특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배우는 특사는 헤이그 특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헤이그 특사가 파견된 배경을 물어봤죠.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이그 특사가 왜 파견됐냐? 이거는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파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면 을사늑약 체결이 배경이 됐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을사늑약이잖아요. 외교권 강탈의 통과무 설치. 그러니까 이 을사늑약이 부당하게 체결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고, 다만 이분들이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었다는 것은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헤이그 특사 파견의 영향 내지는 결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가 부임하였다. 이건 이제 그 총독부 설치,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기후각서를 통하여 사법권을 박탈당하였다. 이거는 190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이거는 3.1운동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자, 이게 36번이었죠. 다음 37번 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이렇게 고른 것은 해가지고 한국 창의병대가 일본 원정대를 몰살했다라는 겁니다. 자, 서울 근처 지방에 의병이 많이 모여 서울을 치고자 하는 모양인데 라고 나왔죠. 자, 해산된 한국 군인들이 선봉이 되어 기동하는데 철로 전선을 끊고 순검이나 철로 전복의 사모를 만나는 데를 죽이며 녹도 땅에 의병을 치러 갔던 일본 원정대는 처참하게 몰살되었다고 한다. 자, 의병이 많이 모였다. 서울을 치고자 한다라는 게 13도 창의군, 13도 각 지방에 의군들이 창설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게 됐죠. 자, 이게 나온 건 뭐냐면 정미의병입니다. 이게 이제 1907년에 있었던 그 정미칠조약, 즉 한일 신협약 체결에 의해서 그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해산된 군대가 당시에 일어나던 의병에 대거 가담을 하면서 이 의병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그게 13도 창의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들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어요. 근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요거에 대한 일제의 대응 방식이에요. 이게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나옵니다. 일제가 이제 대응했던 방식이 남한 지역에 대한 대토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시기는 정미의병이니까 뭐 찾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바로 한일 의정서 체결 이후 국권 피탈 전까지의 5번 마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갈게요. 가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책은 가가 국제연맹에 한국 독립 당위성을 호소하기 위해 편찬한 것입니다. 자, 삼국시대 이후에 한일 관계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일제의 잔혹한 통치 방식과 3.1운동의 전개 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한일 관계 사료집이래요. 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죠. 이 한일 관계 사료집을 발간한 단체, 여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단체라고 내기는 좀 뭐하지 않나요? 정부라고 내는 게 맞겠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본 겁니다. 자,
이제 임시정부의 초기에는 뭐 연통제랑 교통국을 운영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교적인 활동을 위해서 미국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 거기 계셨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독립공채를 샀던 분들 중에 보면 중요한 게 해외 이주 노동자분들이 계셨어요. 뭐 하와이의 사탕수수 노동자, 그 다음에 멕시캔의 에네켄 농장 노동자,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그렇게 고된 노동을 시달리면서 벌었던 푼돈을 모아가지고 독립공채를 사들이고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정말 대단하고 존경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자, 다른 선지 말씀드릴게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걸 단체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열단이고, 물론 당연히 중심은 김원봉 선생이에요.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이 단체로 보자면 당연히 조선어 학회. 자, 태극서관을 운영하며 계몽서적을 보급한 거는 이제 신민회죠. 그 다음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이거는 이제 신간회입니다. 전부 중요한 단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39번 가게요. 자, 다음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신석기 문화 동삼동 폐총전시관 나와 있고요. 정발의 충절 전공단, 그 다음에 안희재와 백산상해가 백산기념관, 그리고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였던 임시수도 기념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밑줄 그은 부분들이 사실은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각 키워드들이 다 쉬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3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심지어 이제 선지 나중에 보겠지만 선지도 쉽지는 않아요. 네. 이 신석기 시대를 공부하실 때 이제 폐총이라는 걸 배웁니다. 조개무덤. 근데 이제 이 동삼동이 거기서 나와요. 부산 동삼동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산이에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부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백산상해, 이 안희재 선생께서 계셨던 요 백산상해도 역시 부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요게 그나마 좀 쉬운 내용일 수 있겠네요. 6.25 전쟁 도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임시수도가 부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임시수도 기념관 부산에 있다라는 것도 역시 이제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부산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찾으면 되는 건데, 요거는 선지들이 전부 다 좀 까다로운 선지들이 배열이 돼 있고, 부산에 관련된 정답 선지도 쉽지는 않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4번이요. 박재혁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켰다라는 요 경찰서가 부산경찰서입니다. 자, 의열단 의열단이에요. 이분이, 이 박재혁 의사가 의열단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열단 활동을 말씀드리자면, 뭐 이제 보통 기억하시는 게 김상옥, 나석주, 김익상, 이런 분들 정도인데, 이분들은 전부 다 서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상옥 의사는 그 종로경찰서, 나석주 의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 그리고 김익상 의사는 조선총독부에다 폭탄을 투척하셨죠.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박재혁 의사의 부산경찰서 의거, 이게 사실은 의열단 활동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에요. 뭐 김상옥, 나석주, 김익상 의사보다 먼저 박재혁 의사께서 이제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지섭 의사의 경우에는 일본의 일왕, 그 일본 왕궁에 폭탄을 투척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 문제가. 자, 다른 선지들을 좀 볼게요. 2.28 민주운동이 시작되었다. 요거는 대구인데요. 요 2.28 민주운동이 뭐냐면 이승만의 독재에 항거했던 운동이에요. 이게 이제 2월 28일에 대구, 1960년입니다. 1960년 2월 28일에 대구, 그 다음에 3월 8일에 대전. 이게 이제 왜 일어났냐면은 이때 야당 대표가 이제 대구 지역에 와서 선거 유세를 한대요. 근데 일요일 날이었어. 선거 유세를 한다고 하니까
일요일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학생들이 거기로 몰려가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일요일 날 등교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재 정치 중단하라고 일어난 거예요. 이제 대전도 같은 이유입니다. 3월 8일에 있었고, 이제 일주일 후에 3월 15일에는 마산에서 있었어요. 이게 전부 다 그 이승만 독재에 대한 항거입니다. 이승만 독재 항거. 자, 근데 이 마산 지역의 시위 때 이제 강경 진압을 하면서 김주열 학생이 이제 눈에 최루탄을 맞고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 그 경향신문 일문에 나중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되면서 이게 이제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건 지역적으로 보면 당연히 서울인데, 덕수궁, 서울이죠. 석조전입니다.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일어났었어요. 자, 강주령 열사께서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전개하였다. 이건 평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주 문제철의 횡포에 맞서서 농민들이 소작쟁의를 벌였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전남 신안군 암태도. 우리가 흔히 이거를 이제 암태도 소작쟁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남 신안군인데 목포 앞바다에 있다. 뭐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차 타고 다리 건너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지역 문제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지금 부산 지역 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 대구라든지, 뭐 대구는 뭐 2.28 민주운동, 이게 굉장히 어려운 키워드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팔공산이 있기 때문에 뭐 공산 전투가 전개된 지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좀 어렵지만 통일신라의 신문왕이 수도를 천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대구예요. 이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주령 열사의 그 고공농성 평양인데, 평양은 나올 수 있죠. 뭐 이렇게 고려시대에는 서경으로 중시했고 장수왕이 도읍으로 삼았던 지역, 심지어 물산 장려운동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공부하시면서 눈여겨봐 두셨으면 합니다. 자, 40번 갈게요. 가 종교단체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가에서 설립한 출판사인 개벽사가 다양한 잡지를 발간했는데 별건곤을 소개해 주세요 했는데, 자, 개벽이 폐간된 후 발간된 월간지로 시사 문제를 실어서 기사가 삭제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별건곤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개벽입니다. 이 개벽이나 또 하나가 이제 신여성 같은 잡지가 있어요. 요게 신여성입니다. 요게 발간된 종교단체는 천도교죠. 물론 요 천도교는 동학이 이제 종교로 발전한 그런 종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도교의 활동으로 옳은 거. 예, 이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정답은 어렵지가 않아요. 4번입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운동을 추진하였다는 게 이제 방정환 선생께서 이끄셨던 천도교 소년회. 젊은이 늙은이는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도 있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정한 거죠. 이건 이제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사상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벌어졌던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중요하니까 볼게요. 박중민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을 펼쳤다라는 거는 원불교. 그 다음에 중광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단군 신앙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죠. 이 대종교에서 중광단을 조직했고 이 중광단이 나중에 북로군정서가 됩니다. 자,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이건 이제 개신교인데 특히 이 배제학당을 세우신 분은 감리교 쪽 선교사이신 아펜젤러 선생이에요. 이게 본문이나 정답 선지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향신문을 발행하여 민중계몽을 위해서 노력한 종교단체는 천주교. 그리고 이제 뭐 경향신문 관련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것도 조금 어렵게 낸다 그러면 막 이승만 정부 때 그 폐간됐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41번부터의 다음 마지막 영상은 이제 다음 설명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